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야말로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누진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요금 부담 덜게 될 수 있을지 오늘 이슈톡톡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진짜 낮이고 밤이고 에어컨 안 틀면 버틸 수 없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틀자니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하루에 10시간 틀면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가장 시원한 곳은 사무실, 그리고 대형마트, 은행 이런 이제 이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제 이동거리가 많으면 자동차가 제일 편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서울의 온도가 38.3도인데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미 지난주 경북의 영천 그리고 경기 여주의 경우에는 40도를 웃돌았어요. 40도는 일본에서나 들리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폭염에 관련해서는 폭염주의보가 있고 폭염경보가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이제 서울의 낮 최고온 혹은 어떤 특정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연이틀 이상 33도를 웃돌면 주의보.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는 지금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이틀 이상일 때 이제 폭염경보라고 하는데 정말 재난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온열 환자 수가 수천 명 발생하고 있고요.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역시 재난 수준으로 이제 폭염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게요. 청와대 게시판은 역시 이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어떻게 할 거냐, 할인해달라, 누진제 없애달라라는 이제 청원이 잇따르니까 정부 역시 이를 역시 무시하지 못한 채 재난에 대비해서 법 개정을 해서라도 재난을 이제 특별 재난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이 전기제 누진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를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누진세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론을 의식해서 이제 검토 카드는 꺼내 들었는데 오늘 7월 31일이에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이렇게 이제 전기요금이 급격히 소비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인하해 줬었는데 그게 2015년, 2016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장 쓸 카드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리는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정용에만 적용이 되는 누진제를 없애자, 아니면 이제 산업용과 같이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좀 차등하자라는 안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당장 실행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중장기적 과제고요. 가장 현실적인 것이 한시적으로 7월과 8월 인하하는 안인데, 이 안이라 하더라도 바로 다음 주 내진 다다음 주에 결정이 나야지 7월 전기요금서 청구서가 날아들기 전에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굉장히 급히 TF팀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낮췄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맞습니다. 당시는 어땠습니까? 당시에도 사실은 도움은 됐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2016년을 들여다보게 되면 당시에 7월과 9월 사이에 전기요금 구간별, 당시에는 전기 누진제가 6단계였습니다. 6단계여서 이 가정용의 경우에는 300kW가 굉장히 마지노선이었어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한선, 각각의 상한선을 50kW씩 더해준 겁니다. 300이 아니라 350kW.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줬는데, 정부의 추계로는 당시에 조치로 인해서 2,200만 가구에 대해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4,200억 원 정도를 지원해줬다. 그래서 이 가게별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부담이 한 19% 두 자릿수 이상 줄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동남아라든지 좀 더운 나라들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기요금을 걱정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다른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동남아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SK건설이 시공하고 있던 라오스의 경우에도 그렇고 전기를 만들어서 수출해요. 그러니까 자급자족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원전도 있습니다만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가장 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있죠. 대신에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는 석탄과 LNG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 말씀하셨는데 홍콩해 같은 경우에도 전기를 굉장히 후텁지근하고 끈끈한 이제 이 고온다습한 온도 때문에
냉난방을 거의 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세게 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은 굉장히 사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좋은데 반해서 우리는 지금 한 개의 전력 그리고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지금 떨어져서 혹시나 블랙아웃을 이제 걱정하는 수준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과연 이제 전기요금과 사용량과 어떻게 비례해서 가고 있느냐 이걸 좀 국제적으로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앞서 표를 보셨습니다만 전기요금 누진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혹독합니다. 2016년 말에 전기요금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이 되면서 최저와 최고의 이 요금 격차가 11.7배에서 3배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1.64배, 일본의 경우는 1.54배, 캐나다의 경우 우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우리는 전력 판매를 공기업이 독점하는 구조고 전기를 주로 수입해다 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경쟁 체제입니다. 민영 체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력 판매 회사 30곳 이상의 판매 회사로 서로 경쟁하게끔 하는 구조다 보니 누진제, 가정용에 대해서의 누진제 요금이 이제 우리보다는 굉장히 3분의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이제 한시적으로 누진세를 낮춰주는 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개편은 좀 어렵게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도 개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문제가 거듭되는 거 보면 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누진제가 1974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기 에너지 파동이 나고 전기를 수입해다 쓰다 보니까 누누이 이제 이렇게 더위나 무더위나 특히나 이제 서민층의 경우에는 냉방 수요보다 난방 수요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 이런 추운 계절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거나 아니면 바우처를 제공하는 형태로 해왔는데 전기요금 누진제는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단계를 조금 완화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누진 단계 3단계는 그대로 고수를 하되 3배에 달하는 최저와 최저 요금 격차를 조금 줄이는 건 어떤가. 예. 또 하나는 3단계가 너무 크다. 이걸 또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은 어떤가.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누진제를 없애지는 어렵다. 왜냐하면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게 되면 지금 사실은 정부의 추진은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주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러서 전기요금을 예. 많이 책정을 해서 저소득주들한테 적절하게 배분하겠다라는 취지지만 누진제가 없어지게 되면 그런 역진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정부는 누진제는 좀 고수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예. 소비자들의 불만인 게 그겁니다. 그러네요. 아니 왜 예. 산업용에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없느냐. 그리고 그렇습니다. 산업용에는 계절별로 따르고요. 심야전기 따르고요. 시간대별로 타임별로 계절별로 다 다른 굉장히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제공이 되고 있지만 이 가정용의 경우는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누진세를 낮추면 안 된다 이런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부담을 너무 낮춰주다 보면 아무래도 더 쓰게 될 테고 그럼 전력 수급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지금 이 600 내지 700kW의 예비 전력이라는 건 예. 발전소 하나가 만에 하나 블랙아웃이 생긴다면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수준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누진제를 없앴다, 물론 뭐 정부가 예비 가설 그리고 이제 뭐 이 가동 중인 그리고 정비 중인 원전을 조기에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누진제를 폐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량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핸디캡이고요. 예. 예비 전력이 많아서 사용량이 많아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정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맘 놓고 에어컨을 틀어도 이제 요금 걱정이 없으려고 하면 누진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점점 이제 전자기기 사용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기 사용량은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좀처럼 이 누진제를 없애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내일쯤 최고 기온이 40도 달할 수 있다는데 이 더위도 걱정이고 전기료 부담도 좀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왔거든요. 아, 제주도 예. 출신이어서 이 더위가 너무 그래서. 싫어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